한 남자가 눈을 뜹니다. 여관입니다. 옆에서 솥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조밥을 짓고 있었는데 아직 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손을 보니 떨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남자는 재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잘된 자녀들이 있었고 8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게 꿈이었어요. 밥이 있기도 전에 한 인생을 통째로 살다 온 겁니다. 80년이 조밥 짓는 시간보다 짧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당나라 때의 일입니다. 한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의 허베이성 남쪽에 있는 오래된 고을입니다. 이 마을에 조그만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손님이 한 명 들어옵니다. 이름은 노생. 과거를 보러 장안으로 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여관에 짐을 풀자마자 한숨을 쉽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이 꼴이라니. 공부는 했는데 과거에 붙을 자신이 없고 집안은 가난하고 세상은 넓은데 자기 자리는 없고 출세를 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고 큰 저택에 살고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 싶은데 현실은 이 허름한 여관에서 조밥이나 끓이고 앉아있는 처지라니.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겁니다. 여홍이라는 도사였어요. 허름한 행색인데 눈빛이 보통이 아닙니다. 말없이 노생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가 슬쩍 품에서 베개 하나를 꺼냅니다. 도자기로 만든 베개인데 양쪽 끝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젊은이 이걸 베고 한숨 자보게. 영화를 누리게 해줄 테니. 노생은 반신반의했지만 피곤하기도 해서 잠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조를 솥에 넣고 불을 피우는 걸 보면서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생은 어느 명문가의 사위가 되어 있었어요. 최씨 가문. 집안이 막강하고 재산이 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름답고 혼수로 가져온 재물이 산더미 같았죠. 어제까지 조밥도 못 사먹던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비단 옷을 입고 대저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봤는데 장원급제를 합니다. 수천 명 중에 1등이에요. 장안거리에 금이 환영하는 노생. 사람들이 저분이 올해의 장원이다라고 수군대고 꽃잎이 흩날리고 세상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대장부의 삶이지. 벼슬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지방관으로 나갔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리공사를 벌여서 가뭄을 해결하고 그 공적으로 조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사가 되고 실랑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재상이 됩니다. 조정의 최고위직. 황제 바로 아래 천하를 다스리는 2인자. 노생의 말 한마디에 관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의 결정이 곧 국가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아들 5을 뒀는데 하나같이 벼슬길에 올라 집안의 명성을 빛냈습니다. 손자도 줄줄이 태어나고 명절이면 대가족이 대저택에 모여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30년, 40년, 50년. 노생은 천하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 부, 명예, 가족,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전부 가졌어요. 이런 삶이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시기하는 자가 생깁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누군가가 노생을 탄핵합니다. 노생이 변방의 적과 내통하고 있다. 근거 없는 모함이었어요. 하지만 황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관복이 벗겨집니다. 재상의 인장이 회수됩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관리들이 이제는 외면합니다. 대저택에 관군이 들이닥쳐 재산을 봉인하고
가족이 끌려 나옵니다. 아내가 울부짖고 아들들이 체포되고 며느리들이 거리에 나앉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노생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변방으로 유배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 비단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산의 진미 대신 풀뿌리를 씹습니다. 노생은 깨달았어요. 권력이란 게 이토록 허무한 것이었구나. 눈 속에서 홀로 쓰러져 가면서 노생은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80년의 화려했던 인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순간 눈을 뜹니다. 여관이에요. 아까 그 여관. 옆에서 솥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주걱으로 솥을 저으면서 말합니다. 아직 덜 됐어요. 조밥이 아직 안 익었습니다. 노생은 멍하니 자기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없어요. 재상의 관복도 없고 유배지의 누더기도 없습니다. 젊은 손이에요. 과거를 보러 가던 그 청년 그대로입니다. 80년이 밥 짓는 시간이 안 됐어요. 여웅이 빙긋 웃으며 묻습니다. 꿈은 좋았는가? 노생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선생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영욕의 길, 생사의 이치를 다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서 절을 하고 노생은 여관을 나갑니다. 장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출세의 꿈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량몽입니다. 황량일몽, 한단지몽이라고도 불러요. 당나라 심기재가 쓴 침중기라는 소설이 원전입니다. 황량은 조를 뜻하는데 조밥이 익기 전의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남가일몽이라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대괴양국이라는 나라의 부마가 됩니다. 남가군의 태수로 부임해서 20년간 영화를 누리다가 전쟁에 지고 아내도 죽고 쫓겨나서 깨어납니다. 나가서 보니 대괴양국이 뭐였냐면 집 앞 큰 느티나무 아래 개미굴이었어요. 20년간 다스린 왕국이 개미집이었던 겁니다. 더 오래된 이야기도 있죠. 장자의 호접지몽.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녔는데 깨어나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꿈의 나비가 된 건가?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된 건가? 새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같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어디인가? 지금 이 순간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꿈이라면 노생은 꿈속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장원급제의 기쁨, 재상의 권력, 가족의 행복,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절망까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겪었어요. 밥 짓는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허무주의냐? 아닙니다. 노생이 깨달은 건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쫓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재상이 되어도 불안하고 부자가 되어도 두려웠어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게 많아지니까 80년을 살았는데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어쩌면 그냥 여관에 앉아서 조밥이 익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게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3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승진, 돈, 명예, 성공. 우리도 매일 꿈을 쫓고 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까요? 노생은 80년 동안 다 가져봤는데 결국 남은 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도착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전설의 승려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불교를 사랑한 황제가 물었어요. 나는 절을 수백 개 짓고 승려 10,000명을 먹여 살렸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인도에서 건너온 이 승려의 대답은 단 2글자였습니다. 업소. 갈대 한 줄기로 양자강을 건넌 승려 달마대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